뛰어난 통찰력과 감각을 지닌 시장 프로들과 마감 전략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하죠. 정태근 알파프로 팀장, 송태현 유안타증권 과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 프로들이 본 오늘장 안의 섹터와 그리고 투자 아이디어는 무엇이 될지에 대한 답을 찾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의 시선이 머문 섹터 공개합니다. 네, 첫 번째 섹터는요.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의 오늘 급등 속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는 내용입니다. 삼성전자 앞서 헤드라인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 XR 기기를 내놓으면서 이 생태계를 확장시키고 또 이 시장에 뛰어들겠다라는 해석으로 관련 종목들에 관심이 가는데 자, 이 내용을 우리 정태근 팀장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네. 튀어오르는 이쪽 매력적인가요? 오늘 시세가 약간 빠지는 종목들도 있던데 선택하신 배경은요? 일단은 가장 큰 이유는 다음은 메타버스인가?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 다음이라는 건 로봇 다음? 최근에 챗 GPT가 거의 뭐 폭등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1월 동안 계속. AI.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챗 GPT 다음에는 이제 메타버스가 될 것인가, 다음은 자네인가 뭐 그런 느낌으로 일단 좀 픽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계속해서 XR 기기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삼성전자도 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은 어떤 구체화된 부분들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할 것이다 그런 거 있었는데 어쨌든 컨퍼런스 콜을 통해 가지고 컨퍼런스 콜이 아니죠. 갤럭시 S23을 공개를 하게 되면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는 뭐 구체적으로 이제 말 그대로 구체화가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전체적인 어떤 기계는 삼성전자가 만들고 거기에 들어가는 안드로이드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중앙 칩 역할을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스마트폰으로 비유하자면 AP 칩 역할을 하는 그 칩은 결국 퀄컴이 만든다. 좀 아쉬워요. 삼성전자도 이 AP 칩을 만들 수 있을 건데 아직 퀄컴 대면에서 기술력이 아직도 안 되는구나. 뭐 노트북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것도 LG 삼성 제품이지만은 중간에 CPU는 인텔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아직까지 중앙에서 제하는 칩 역할하는 이 반도체는 여전히 퀄컴에 의존하는구나라는 그런 아쉬움도 좀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핵심은 XR 기기를 내놓고 그들이 손을 잡는다. 이 동맹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도 이제 어제 컨퍼런스 콜 이후로 상승 움직임을 띠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XR이 주인공이 되고는 있어요. 오늘 삼성전자 주가 강한 건 이 XR 헤드셋의 출시에 있는 거예요. 이 영향 받으면서 강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 캐파 정도가 된다면 이런 제품 출시로 이렇게 상승이 나올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시장 영향이 더 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작년 내내 뭐 삼성전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시장 전반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었는데 그게 결국에는 연준에서 갚하는 금리 인상, 매파적인 어떤 성향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올해 들어와서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악재 해소 이런 측면에서 삼성전자의 주가에 좀 반등을 하고 있다 보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종목 자체적으로 이슈가 반영이 되고 있다라면은 하이닉스가 4분기에 대규모 적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2.4% 상승한 것은 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종목에 삼성전자에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들은 종목 이슈라기보다는 시장 이슈가 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거기서 뭐 특별히 또 추가적으로 언급할 만한 부분들은 이제 뭐 정부의 반도체 육성 의지라든지 그리고 정책.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난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또 5% 급등했다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매크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이런 분위기로 그게 제일 큰 것 해석을 같아요. 하다. 그게 핵심이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파급력을 보시는지 궁금해요. 애플도 사실 출시 지연되긴 했지만 AR 글래스도 내놓는다고 하고 XR 헤드셋 기기도 내놓는다 하잖아요. 경쟁이 이제 본격화되게 되면 이 시장에 어느 정도의 파급력을 가져온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안 나왔지만. 그 파급력은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제품이 나와야 알 것 같아요. 그림이 전혀 안 그려진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상 시나리오가. 제가 우스갯소리 한번 드리면은 요새 또 슬램덩크 얘기 많이 하는데 예전에 드래곤볼이라는 만화가 있었잖아요. 거기 보게 되면 이제 스카우터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XR기 비슷한 걸 쓰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좀 혁신적인 제품이 나오게 된다라면 대체가 되지 않을까요? 굳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기보다는 그 제품을 간편하게 착용만 하면 모든 게 끝이 나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기어 VR이라는 제품을 출시했지만 결국 실패한 이유가 목 아파요. 차고 있으면 무겁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깔끔하게 해결을 하게 되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 기기인 스마트폰을 만약에 대체를 하게 된다라면은
그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정말 죄송하지만 진짜 정말 제품이 나오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게 되면 또 스마트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전에 스마트폰을 쓰지 않더라도 게 불편한 건 없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제 없어서는 안 되죠. 그죠. 근데 잡스가 아이폰을 공개를 하게 되면서 이게 대세으로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XR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XR기기가 없어도 불편한 건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근데 이 기기가 또 나와가지고 예전에 잡스의 아이폰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대체가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네네. 나와봐야 알지 않을까? 그렇죠. 드네요. 그림이 나와봐야 알고 이 사치제가 될 네. 것 같은 이 제품이 필수제가 정말 되느냐에는 말씀하신 대로 기술력에 달려있다. 송태영 과장님은 이쪽 시장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세요? 이거 써보신 적 있으세요? 네, 써본 적 있죠. 약간 어지럽진 않으셨어요? 저는 어지럽지는 않은데 아직까지는 확실히 시간 좀 필요하다. 아, 기술력이 역시 예,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기기를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하나씩을 갖게 될 건지 아니면은 기기를 그냥 가정에 하나 놓고 쓸 건지 아. 이거에 따라서 사실상 기기가 미칠 수 있는 파급력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기기에 대한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이런 VR이라든지 XR이라든지 관련돼서 프로그램이 아직은 좀 조악한 수준인 것 같아요.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네. 사실상 게임에서 그닥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인 그쵸. 거잖아요. 콘텐츠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얼마만큼이나 더욱더 꼭 메타버스를 이용을 해야지만 사실상 다른 변별력을 갖게 되는 이런 프로그램이 언제 만들어지는지 이런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조금은 다를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더 이제 먼저 움직이니까. 예, 먼저 한번 일단 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거는 이 기기 쪽에서 조금은 다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애플 기기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애플 기기가 사실 차일피일 미루게 되면서 이 주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챗 GPT라든지 로봇처럼 계속적으로 상승을 나오게 만드는 것이 네. 아니라 올라가다가 사실 그 기대감이 무너지면서 내려가고 이거를 반복하게 좀 만들 수밖에 없게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께 하나 더 질문할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커지는 것과 조금 무관하게 주가는 먼저 움직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들을 먼저 끌고 갔던 것도 사실 미국의 메타 아니었습니까? 사명까지 바꿔가면서 지금은 바닥권에서 올라오면서 조금은 달라진 모습을 또 간밤 실적 발표 이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어요? 이제 다시 또 대장주가 되느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아직까지 시간이 필요하죠. 메타도 사실상. 일단은 지금 캐시카우의 역할을 하는 것이 확실히 릴리스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캐시카우의 역할을 해주게 되고 그것이 사실상 너무 안 좋았었다가 이제 구조조정을 통해서 비용 감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예견이 됐기 때문에 바닥에서부터에 대한 이런 이 수익률 회복 이 부분에 초점이 좀 더 맞춰져 있는 것 같고요. 메타버스 관련돼서는 사실 탑 플레이어가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예를 들어서 이 스마트폰 하면은 이제 애플을 떠올리게 되고 그쵸. 전기차 하게 되면 테슬라를 테슬라. 떠올리게 되는데 메타버스 했을 때 과연 메타가 떠오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메타가 그런 부분에서 자리매김하기에는 아직은 좀 시간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글로벌 IT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신규 비즈니스 모델로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제 뛰어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어쨌거나 이러한 부분에 투자 자금이 몰리고 있고 자금이 몰리는 쪽에서는 무언가 새로운 신규의 혁신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재밌어질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질 테니까 일단 우리는 계속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종목으로다가 눈여겨보자. 정태근 팀장님이 지금 골라오신 섹터니까 네. 여기서 그러면 하드웨어 쪽으로 뭔가 네. 3D 센싱 모듈이라든지 예전부터 그 얘기 리포트로 많이 나왔잖아요. 아니면 오늘 또 들썩이는 사실 콘텐츠, 소프트웨어 쪽이죠. 메타버스 쪽이 계속해서 네네. 좋을지 어느 쪽에 수혜 포커스를 맞춰가면서 토픽을 가려내는 게 맞을까요? 이게 항상 이 어떤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서 부각이 안 됐던 섹터라든지 종목들이 항상 반응을 가게 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본다라면 이제 앞으로 이제 이 XR 기기를 구현하기 위해서도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보게 된다라면은 올레도스 쪽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3D
멀티플렉스 가게 되면 3D 영화는 안 보거든요. 왜냐하면 쓰면은 이렇게 좀 어지럼증이 것도 어지러워가지고 잘 안 쓰게 되는데 예. 그게 문제가 결국 이제 XR 기기도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될 건데 그 문제가 발생된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대용량의 데이터가 전송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 노이즈 때문에 그런 어지럼증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하나는 5G, 28GHz 때였던 그 큰 폭의 어떤 대용량의 어떤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그 주파수를 써야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제 XR기가 아시겠지만 안경처럼 눈하고 되게 가깝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만큼 화질에 또 신경을 써야 돼요. 근데 그 화질 문제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OLED로는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 실리콘 웨이퍼 위에 OLED를 증착시키는 올레도스 기술을 현재 가져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오늘 이제 삼성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올레도스 투자와 연관된 종목들을 좀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LG 디스플레이가 진행하게 되면은 또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좀 확장을 해보게 된다면 이제 구글도 다시 끌어들였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뭐 가온 미디어 같은 이런 가온 미디어가 아시겠지만 AI 셋톱박스를 쓰잖아요. 만들잖아요. 근데 그 셋톱박스에 구글의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장착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창의력을 계속 발휘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누가 뭐 하게 되면 어떤 종목 연관성이 있다더라 이렇게 하게 하면서 지금 자막이 더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선 시스템 야스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쪽을 보게 된다라면 삼성 디스플레이겠죠. 지금 현재 장비가 납품이 됐어요. 이거는 좀 이따 종목에서 말씀드릴 건데 예. SFA, AP 시스템 현재 장비가 납품이 됐고 그리고 네. 구글 쪽에 안드로이드 쪽을 보게 되면 가온 미디어 이런 것들로 해서 조금 이제 5종목 좀 압축을 해봤는데 아마 수혜 좀 많을 겁니다. 그 네. 속에서 이제 결국에는 주가가 말을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주가가 튀어나가는 것들을 잡는 게 가장 베스트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우리 팀장님이 가장 매력적으로 네. 보시는 쪽은요? 토픽. 타픽은 일단 가온미디어를 보고 있는데 제가 삼성 어쨌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삼성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저기서 AP 시스템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삼성과의 네네. 연결고리는 AP 시스템인데. 네, 삼성과 연결고리는 SFA, AP 시스템인데 그쵸? 두 종목의 차트를 보니까 네. LP 시스템이 더 나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LP 시스템을 오늘 타픽처럼 제시를 하고 업사이드는 싶은데 이쪽이- 네. 네. 그 삼성 디스플레이가 작년 12월 달에 올레도스 파일럿 라인을 구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럿 라인을 가동하기 위해서 이 디스플레이 장비를 발주를 했는데 네. 이 장비를 현재 SFA와 지금 현재 AP 시스템이 현재 납품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 올레도스 관련돼서는 지금 이 두 종목이 실적의 수혜자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어떤 장비는 봉지 공정 장비입니다. 이게 증착 유기물이 산화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했던 공정이는데 그 공정이 봉지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장비를 납품했기 때문에 네. 수혜주라고 좀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가격 전략도 말씀을 드리면 네. 어쨌든 지금 주가가 오늘부터 이제 상승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네.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어쨌든 오늘 19,000원대를 좋은데요? 좀 올라타는 흐름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가는 19,000원에서 19,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23,000원 손절가는 18,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과의 연결고리 있는 네. AP 시스템 그리고 핵심은 올레도스 기술력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23,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다음 오늘장에서 프로의 시선이 머문 두 번째 섹터는 어딜까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조금씩 움직임이 1월 말부터 나오기도 했습니다. 바로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AI 관련 종목들이 사실상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섹터이기도 하죠. 테슬라가 아니라 벤츠가 미국에서 최초로 레벨3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소식을 내놨습니다. 우리 예상 밖이다라고 시장에선 좀 반응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이 섹터를 가져오신 배경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 뉴스 영향인 거예요? 사실 오늘 막 급등까지는 아니거든요. 뭐 뉴스보다는 사실 저도 팀장님과 똑같습니다. 이 시장을 본다. AI 로봇 다음 타자 어디냐? 어. 라고 이제 생각이 돼서 그게 사실 어제 보게 되면 우주항공 쪽 갑자기 올랐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사실 AI가 다시 올라가게 되면서 수급이 결집이 좀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네. 어쨌거나 자율주행도 계속적으로 성장의 섹터 중에서 유망한 섹터로 지금 되고 있고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이 실적이 사실상 잘 나왔어요. 그 잘 나오게 되면서 자동차 섹터에 대한
투자 심리도 많은 부분 회복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자율주행에서 그래도 규모가 있고 대장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현대오토에버인데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실적도 호실적 발표했죠. 네, 그렇게 이번에.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쪽 섹터에 대한 투자 심리가 많은 부분 회복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올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지금 마련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근래도 수급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금씩 거래량이 붙으면서 모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섹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뉴스 조금 더 집중적으로 여쭤볼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벤츠가 테슬라보다 먼저 레벨 3와 관련된 자율주행 이 승인을 받았다. 이 뉴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미 부여가 가능한지 궁금하거든요. 이제 완전히 이 시장이 좀 더 본격화된다로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딱 그 네. 정도인 것 같아요. 자율주행 관련돼서 일부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사업 부문에 대해서 축소에 대한 뉴스 보도가 워낙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돼서 이제 뭐 아직도 오래 걸리고 그냥 안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우려감이 많았었는데 그런 우려감들을 계속적으로 조금씩 경감을 시켜주는 이런 요소가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사실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제 전기차가 전반적으로 보편화가 될 것으로 이제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결국 그 전기차에 대한 보편화가 이루어지고 나면 차별성을 갖고 올 수 있는 거는 자율주행에 관련된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왜 테슬라가 그렇게 처음 전기차를 출시를 할 때부터 자율주행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서 출시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요 근래 왜 이렇게 할인을 하면서도 보급화에 주력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결국은 이런 전기차에 대한 MS가 일정 부분 올라가고 난 이후부터는 자율주행에 관련돼서 더욱더 집중화가 되게 되면서 이 뉴스라든지 모멘텀은 더욱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대차가 일부, 그러니까 레벨 3까지는 아니지만 계속 달리는 그 도로에서는 일부 자율주행이 되잖아요. 저는 아직 안 해봤는데 혹시 운전해 보셨어요, 그렇게? 저도 아직은 해보지는 못했는데 네, 이 레벨 3는 거의 고속도로에서 손을 놔도 되는 정도다라고 해서 우리 쪽으로도 정말 이 기술 개발에 좀 더 박차를 가하고 정말 레벨 3와 관련된 자율주행에 있어서 모빌리티 산업도 완전히 달라지나? 라는 기대감이 들어서 근데 방금 전에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라고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좀 변화하고 있는 포인트를 어디에 포커스 맞추시는지 궁금해요. 사실 고속도로가 제일 쉬워요. 왜냐면 직선이잖아요. 그렇죠. 고속도로는. 끼어들기 안 해도 되고. 네, 자율주행은 사실 고속도로가 제일 쉽고 그리고 이제 도심으로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달라지게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발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검증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도 보게 되면은 자율주행 관련돼서 테슬라에 대한 이제 교통사고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맞아요.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소송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되면서 예. 자율주행 좀 그렇지 않나? 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 있기는 믿을 수가 하겠지만 없다지. 뭐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검증의 시간을 거치고 있는데 또 하나가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기업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인텔의 자회사 모빌아이가 오, 주가 사실상 좋던데요. 네 맞습니다. 주가도 예. 사실상 보게 되면은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이 종목은 뭐길래 이렇게 네.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나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인텔이 사실 실적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세부적으로 보게 된다 하더라도 모빌아이 빼놓고는 다 줄었어요. 그런데 모빌아이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이 50% 이상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자율주행에서 인텔이 모빌아이 쪽으로 확실히 더욱더 성장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다음 비즈니스 모델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 모빌아이에 대한 주가 자체가 사실 국내에서는 그렇게 많이 회자가 안 되고 있는데 이러한 이제 수급이 몰릴 때 이런 뉴스와 함께 사실상 주가를 한번 펌핑을 하게 해주는 이런 역할로서 사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라지고 있는 많은 부분들을 짚어주셨어요. 정 팀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의론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이렇게 속도를 내기에는 조금 험난하다. 기술력도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 그 다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라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성장성만 보고 지금 투자하기엔 좀 아직인가요? 이것도 어찌 보면은 XR 기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봐야 알아요. 나와봐야 알고요. 지금 레벨 3 이상 구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완전 자율주행 3단계를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인지, 판단, 제어. 근데 이 판단 요인을 제외를 하고 인지, 제어를 하는 게 지금 자율주행 2예요. 네. 근데 레벨 3로 가기 위해서는 이 판단 요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이 판단 요인 같은 경우는 상황에 대한 어떤 충분한 고려가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그 레벨 2까지는 위험 요인이 나타나기는 바로 제어가 돼요. 네. 앞에 사람이 있던 자전거가 있던 차가 있던 무조건 제어가 돼요. 멈춘다. 근데 네. 이게 레벨 3로 가기 위해서는 네. 앞에 뭐가 있다가 아니라 어떤 물건이 무체가 나타났을 때 이게 사람인 건지 뭐 코끼리인 건지 사슴인 건지 확인해야 되거든요. 판단할 그러니까 때. 레벨 3가 쉽지가 않은 게 네. 제가 예를 들게 되면은 제가 자율주행 이거 나올 때마다 항상 드는 예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속도로를 가다가 갑자기 코끼리가 나타날 가능성이 확률이 몇 %가 될까요? 거의 없죠. 그죠? 이게 학습으로 안 돼요. 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3단계가 제일 힘든 거거든요. 그 테슬라를 한번 예를 들게 되면은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도 데이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하게 되는데 그동안 모방 학습으로 해왔었거든요. 모방 학습 같은 경우는 주입식 교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를 계속해서 학습시키면서 이제 말 그대로 자율주행을 구현을 하는 건데 이게 한계가 뭐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고속도로에서 코끼리가 나타날 네. 변수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강화 학습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것도 나와봐야 안다라는 거. 예, 예.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아직은 회의론에 대한 의견까지 반영해서 그럼 송 과장님은 AI 그 다음은 이 타자가 될 거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순환매로 다시 그 후발주자를 사야갈 테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떤 종목을 지금 사모아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모트렉스 갖고 왔어요. 네, 사실 자율주행 업체들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안 좋아요. 아직까지는 뭐 숫자도 안 나오고.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사실 이슈화 됐을 때 올라가고 그리고 다시 결국 이슈에 지나고 나면 빠지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자율주행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을 많은 부분 포커싱해서 봐도 괜찮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현기차 관련돼서 HMI 기술 기반의 이 핵심 제품을 개발 및 판매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네. 디스플레이 관련된 이제 부분을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선진국 쪽은 좀 어렵고 아태 지역으로 보다 더 많은 부분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더 선순환이 되게 되면서 사실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PBV라든지 이러한 이제 이 생산량 자체가 적은 이러한 이제 차종에게 더욱더 많은 부분 포커스를 맞춰줄 수 있게 되게 되면서 모트렉스가 보다 더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율주행 테마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이슈화가 되게 되면은 모트렉스를 빼놓고 움직일 수는 없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돼서 수급이 몰릴 때는 꼭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회사 전진 건설 로봇이 있거든요. 예. 이게 사실상 콘크리트 펌프카인데 네. 이제 이 북미에서도 사실 MS 5손가락 안에 드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여기서 많은 부분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모멘텀도 우리가 모트렉스에서 생각해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라인은 지금 직구점이 2만 원 나오거든요. 거기까지 저는 이 이슈 나오면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14,500원 제시를 해드리는데 어제 이제 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일부 상승이 나오고 오늘 사실 이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 보합권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한번 들어가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넥스트 AI로 오늘 프로의 두 시선이 머물렀네요. 섹터에 대한 답 함께 찾아봤습니다. 두 번째로 자율주행 내에서 모트렉스 실적이 나와서 하방이 든든할 수 있는 종목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프로의 시선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팀장 그리고 송태현 과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